70세 어머니가 자식에게 준 것 때문에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준 것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하기에 앞서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참 깊고 넓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박정수님의 사연입니다. 박정수님은 올해 70세로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일해서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셨지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정수님의 마음에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큰아들 가정과 둘째 아들 가정이 자꾸 돈 문제로 다투는 거였어요. 엄마가 형한테만 용돈을 더 주신다. 아니다. 동생이 더 받아간다. 이런 식으로 형제끼리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님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화해할까?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정수님이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아, 그럼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면 되겠구나. 정수님은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식당도 팔고 적금도 모두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엄마가 가진 것 다 너희한테 나눠줄게. 이제 그만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거라. 두 아들은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냥 엄마가 쓰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하지만 정수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어머니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갑자기 거액의 돈을 받은 두 아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은 그 돈으로 더 큰 사업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러자 큰아들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좀 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정수님은 당황했습니다. 이미 모든 걸 다 나눠준 상황이었거든요. 얘야, 엄마도 이제 가진 게 없단다. 그러자 큰아들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엄마는 동생한테 숨겨둔 돈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한편 둘째 아들은 그 돈으로 집을 샀는데 아내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정수님을 챙겨드리곤 했는데 이제는 연락도 잘 안 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는 이미 우리한테 줄 건 다 주셨으니까. 더 큰 문제는 형제 사이였습니다. 원래 돈 문제로 다투던 것이 더 심해진 거예요. 형은 사업 실패해서 손해봤으니까 엄마한테서 더 받아야 한다. 아니다. 우리는 집 사느라 대출도 있으니까 우리가 더 어렵다. 결국 두 형제는 서로 얼굴도 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수님에게도 각자 불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게 해줬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정수님은 너무나 후회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오히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수님이 자식들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경제적 독립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절대 주면 안 되는 첫 번째가 바로 과도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최근 들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미리 유산을 나눠주시는 경우가 늘고 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김영희님의 사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희님은 68세로 딸 둘을 두고 계세요. 영희님도 정수님처럼 딸들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주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 딸들이 영희님을 찾아오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큰딸은 엄마, 이제 우리가 챙겨드릴게요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만 할 뿐이었어요. 둘째 딸은 아예 엄마도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하며 거의 연락을 안 했습니다. 영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을 줄 때는 그렇게 고마워하더니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필요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건강한 거예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자식들은 더 이상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경제적 독립을 도와주되 이존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몇 년에 걸쳐서 갚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자식도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단계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주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도와주세요. 그래야 자식들도 부모님을 계속 찾게 되고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선옥님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이선옥님은 아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할 때 전체 금액의 30%만 도와주셨어요.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 대신 정말 어려우면 그때 또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과적으로 아들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마련했고 지금도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고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두 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은 무조건적인 편들기입니다. 조미숙님의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미숙님은 72세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런데 아들 부부가 자주 다투곤 했어요. 미숙님은 아들이 불쌍해서 항상 아들 편만 들어주셨습니다. 며느리가 뭘 해도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니까 좀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며느리도 어머니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마음에 상처가 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시는구나. 결국 며느리는 미숙님과 대화 자체를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나는 이 집에서 살기 싫어요. 미숙님은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만 편들어준 것이 오히려 가족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요. 여러분,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자식 편만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고 며느리나 사위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특히 며느리와 아들이 다툴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 편만 들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 한편이구나라고 느끼게 돼요. 그러면 며느리는 완전히 외로워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너희 둘 다 내게는 소중한 가족이야.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이런 식으로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박순자님은 이런 방법을 써보셨어요. 아들 며느리가 다툴 때마다 둘을 따로 불러서 각각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집에 와서도 예민할 수 있어. 아들아, 며느리도 집안일 하느라 힘들어해.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줘. 이런 식으로 양쪽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들, 며느리 관계도 좋아지고 순자님과 며느리 사이도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은 과도한 간섭과 조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간섭하고 싶으시겠지만 때로는 그냥 지켜봐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이경자님의 사연입니다. 이경자님은 69세로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경자님은 그게 너무 걱정됐습니다. 딸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나이가 많아질수록 힘들어져. 병원에는 가봤어. 혹시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다른 집 아이들은 다 벌써 둘째까지 낳았는데 처음에는 딸도 엄마가 걱정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결국 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해 주세요. 저도 원해서 안 갖는 게 아니에요. 그때서야 경자님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간섭이 딸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를요. 여러분, 자식들도 다 어른입니다. 그들만의 계획과 생각이 있어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되고 답답하시겠지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이런 식으로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조언을 하고 싶으시다면 직접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간접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요즘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는데 우리 옆집 아주머니가 이런 경험을 했다던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은 의무적인 관심입니다. 김정자님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김정자님은 75세로 아들 셋을 두고 계세요. 정자님은 아들들이 자주 안부를 묻지 않는다고 늘 서운해하셨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다른 집 아들들은 매일 안부 전화를 한다더라. 엄마가 아픈데도 병문안 한 번 안 와. 나이 들어서 자식들이 무관심하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들은 아들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미안해서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엄마한테 연락하는 게 의무구나. 안 하면 또 잔소리 들어야 하는구나. 결국 아들들의 관심이 진짜 관심이 아니라 의무적인 관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관심은 부모님께도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들이 자발적으로 연락하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연락했을 때 안 온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대신 연락해줘서 고마워.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말해보세요. 또 아들들이 찾아왔을 때도 이제야 왔네라고 하지 마시고 와줘서 고마워라고 표현해주세요. 그러면 아들들도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구나라는 생각에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이미숙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올 때마다 정말 고마워. 덕분에 이번 달도 즐겁게 지낼 수 있었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점점 더 자주 찾아오게 됐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5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은 자신의 미완성된 꿈입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자신이 못다 한 꿈을 자식에게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장미영님의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미영님은 73세로 평생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배우지 못하셨지요. 그래서 손녀가 태어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 손녀는 꼭 피아노를 배워야 해. 내가 못다 한 꿈을 이루게 해줘야지. 손녀가 5살이 되자 피아노 학원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녀는 피아노보다 그림 그리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피아노 연습할 때마다 울고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미영님은 계속 피아노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할머니가 못다 한 꿈이니까 꼭 이뤄줘야 해. 결국 손녀는 할머니를 점점 멀리하게 됐어요. 할머니를 보면 피아노 연습 이야기부터 나오니까 스트레스였거든요. 미영님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손녀에게 강요한 것이 오히려 손녀와의 관계를 망쳤다는 거요. 여러분, 자식과 손주들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만의 꿈과 재능이 있어요. 부모의 꿈이 아니라 그들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신의 미완성된 꿈은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73세의 미영님도 지금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손녀에게 강요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도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녀가 할머니의 피아노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저도 함께 배워도 될까요? 지금은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강요하지 않고 함께 즐기니까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6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송영희님의 사연입니다. 송영희님은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아들은 미술을 좋아해서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영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가 되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다른 직업을 선택하면 엄마는 실망할 거야.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엄마 마음을 헤아려야지. 이런 말들이 바로 조건부 사랑입니다. 내가 내 기대에 부응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결국 아들은 어머니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우울해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영희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사랑하는 제가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제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서야 영희님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조건부 사랑을 주고 있었다는 거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엄마는 너를 사랑해.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엄마도 응원할게. 이런 게 진짜 사랑이에요. 영희님은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미술 선생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지금 아들은 훨씬 밝아졌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7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원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 중에는 후회되는 일들도 많고 원망스러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자식들에게 전해주시면 안 됩니다. 최순희님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최순희님은 77세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식들을 키우셨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정말 무책임했어.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다른 집 어머니들은 편하게 살았는데 나만 고생했어. 이런 말을 들은 자식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불쌍해서 위로해드렸어요.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엄마는 항상 과거 얘기만 하시네. 현재는 관심이 없으신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왜 자꾸 우리한테 털어놓으시지? 결국 자식들이 어머니를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우울한 이야기만 들어야 하니까 부담이 됐거든요. 여러분,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자식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원망은 자식들에게도 상처가 돼요. 그들에게는 아버지이기도 하거든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과거의 아픈 기억보다는 좋았던 기억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어. 밤늦게 들어와서도 너희 자는 모습을 꼭 확인하고 잠들었거든. 힘든 시절이었지만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했어.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기억들을 나눠주시면 자식들도 훨씬 좋아합니다. 8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자식들에게 죄책감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김옥수님의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옥수님은 74세로 혼자 살고 계세요.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옥수님은 자식들이 올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 혼자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밤에 잠도 안 와. 다른 집 자식들은 매주 와서 밥 해주는데 우리 애들은 엄마가 죽으면 그때 후회할 거야. 이런 말들이 바로 죄책감을 주는 표현들이에요. 자식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될까요? 처음에는 엄마가 외로우시구나 하며 더 자주 찾아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갈 때마다 똑같은 말을 들으니까 점점 부담이 됐습니다. 엄마를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져. 항상 죄책감만 들어. 결국 자식들이 어머니를 더 멀리하게 됐어요.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옥수님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식들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관계를 망쳤다는 거요. 여러분, 죄책감으로 자식들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런 방법으로는 진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자식들이 왔을 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자식들도 엄마를 기쁘게 해드렸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자식들이 바쁘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무리하지 말고 내일 먼저 챙겨. 이런 식으로 배려해 주시면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9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은 비교와 경쟁심입니다. 자식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만큼 상처 주는 일도 없어요. 윤정희님의 사연입니다. 윤정희님은 71세로 아들 둘을 두고 계세요. 큰아들은 사업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회사원이에요. 정희님은 항상 두 아들을 비교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은 사업해서 돈도 잘 벌고 차도 좋은 걸 타더라. 동생은 왜 형처럼 못하니?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걸 그랬어.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더라. 이런 말을 들은 둘째 아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엄마는 항상 나를 형과 비교하시네.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없나? 결국 둘째 아들은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비교당하고 평가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한편 큰아들도 힘들었어요. 엄마가 동생 앞에서 자꾸 나를 치켜세우니까 동생이 나를 불편해해. 형제 사이가 나빠지는 것 같아. 정희님의 비교 때문에 형제 사이도 어색해졌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각자 다른 사람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각자의 장점과 특성을 인정해 주세요. 형은 사업 수완이 뛰어나고 동생은 성실하고 꼼꼼해. 둘 다 각자의 장점이 있어서 엄마는 자랑스러워. 이런 식으로 각자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10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은 완벽함에 대한 기대입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자식들이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영숙님의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영숙님은 68세로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은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며 직장도 다니고 있었어요. 영숙님은 딸에게 이런 기대를 하셨어요. 엄마로서도 완벽해야 하고, 직장인으로서도 완벽해야 하고, 며느리로서도 완벽해야 해. 그래서 딸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 교육에 좀 더 신경 쓰셔야지. 집안일도 좀 더 꼼꼼히 하고, 시댁에도 더 자주 안부 인사드려야지. 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엄마 기준에 맞추려면 스문의 시간이 모자라. 나는 언제 쉴 수 있지? 결국 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저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때서야 영숙님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요. 여러분, 자식들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까지 포용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무리하지 말고 내 몸부터 챙겨.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자식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효도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헤매기도 하겠지만 그것도 그들의 인생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들도 마음 편히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자식들도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시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보세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독립적인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자식들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식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